붕소가 할로겐 원소하고 결합할 때, 붕소가 할로겐 원소하고 결합할 때도 이렇게 평면 삼각형 구조입니다. 붕소가 수소 3개와 결합할 때도 이렇게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합니다. 왜냐하면 붕소는 원자, 건자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 그런데 실제로 이 BH3라는 물질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까요? BH3와 BH3가 서로 만나기만 하면은 B2H6라는 분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붕소가 H 결합하면서 이것이 평면 삼각형 구조입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붕소가 H와 결합하면서 평면 삼각형 구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기염 송도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붕소는 전기염 송도가 2.0이거든요. 수소는 전기염 송도가 2.2예요. 전기염 송도가 크면 클수록 이 공유 결합하는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죠.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이 수소가 전자를 끌어당긴과 동시에 이쪽으로 빵 하고 오면서 붕소하고 추가적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이쪽 수소도 마찬가지죠. 수소가 전기염 송도 2.2, 붕소가 2.0으로 자기가 전기염 송도가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기 쪽으로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긴과 동시에 이 전자를 가지고 이쪽 붕소하고 결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도 이 붕소와 이 붕소 사이에 다리 걸친 결합. 이 수소도 어때요? 이 붕소와 이 붕소 사이에 다리 걸친 결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수소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 수소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있는 수소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안쪽에 있는 수소, 이거를 스몰 a라 하고 스몰 b라 하면은 스몰 a 수소가 이쪽과 이쪽 다리 걸침 결합을 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핵이 3개이기 때문에 3중심. 결합 몇 군데 하고 있어요? 2군데. 그래서 3중심 2 다리 걸침 결합. 여기 이 B라고 하는 수소도 마찬가지죠. B라는 수소가 원래 이쪽 오른쪽과 결합하고 있는데 이쪽까지 결합하죠. 이것도 3중심 2 다리 걸침 결합. 어쨌거나 간에 이것은 다리 걸침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관한 설명이 괄호 3번, 60조 괄호 3번에 이 그림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붕소하고 수소하고 원래 공유 결합할 때 전자 몇 개예요? 2개죠? 여기도 붕소하고 수소하고 공유 결합할 때 전자 몇 개? 2개. 그랬는데 여기는 붕소와 수소하고 공유 결합할 때 전자가 2개인데 이 전자 2개를 가지고 수소가 어때요? 이쪽으로도 결합하고 이쪽으로도 결합을 하죠. 수소가 양쪽으로 모두 결합을 하면서 전자 2개 중에 1개는 평균적으로 여기에 있고 또 1개는 여기에 있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전자 2개를 가지고서 양쪽으로 다리 걸침 결합하면서 전자가 평균적으로 1개는 여기에 있고 1개는 여기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2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바깥쪽에는 붕소와 수소 간의 사이에 전자가 2개. 다리 걸침 결합하는 것은 붕소와 수소 핵 사이에 전자 1개죠. 핵과 핵 간에도 반발력이 작용하는데 전자가 2개가 있으면 핵을 꽉 붙드는데 전자가 1개밖에 없으면 핵 간의 반발력을 전자가 극복을 못하죠. 따라서 이쪽 다리 걸침 결합하는 것은 이 전자가 핵을 꽉 쥐지는 못하고 핵 간의 반발력 때문에 이 핵 간의 거리가 멀어요. 길이가 길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 결합하는 것은 전자가 2개나 있기 때문에 핵 간의 반발력이 작용하더라도 전자가 꽉 붙들고 있으니까 결합 길이가 짧게 나타납니다. 숏하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결합각입니다. 전자쌍, 전자 2개 간의 반발력이 클까요? 전자 1개 간의 반발력이 클까요? 2개 간의 반발력이 1개 간의 반발력보다 더 크겠죠. 반발력이 크면은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서 따라서 어때요? 결합각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바깥쪽에 결합각이 안쪽에 있는 결합각보다 더 작게 나타날 것이다. 바깥쪽의 결합각이 안쪽에 있는 결합각보다 더 크고 안쪽 결합각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림상에 이미 결합 길이와 결합각이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B2H6라는 분자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분자가 있는데 C2H6라는 분자죠. B2H6에서는 분명히 붕소 간에 직접적인 결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수소에 의해서 다리 걸침 결합하고 있어요. 근데 C2H6라고 하는 에테인이라는 분자에서는요, 탄소가 직접 결합을 하고 있고, 탄소 사이에 다른 수소가 다리 걸침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차이점을 보니까 이 동그라미 2번 차이점입니다. B2H6에서는 B와
B 간의 결합이 없는데 C2H6에서는 C와 C 간의 직접적인 결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차이점의 니은의 요소를 보면은 B2H6에서는 B와 H 간의 결합이 한 종류의 두 종류예요. 두 종류죠. 바깥쪽은 결합 길이가 짧고 다리 걸친 결합은 결합 길이가 길어요. 근데 C2H6에서는요. C와 H 간의 결합 6군데가 모두 길이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어요.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혼성 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때 전자쌍이 뻗은 방향의 수를 SN 값이라고 하고 SN 값이 4일 때는 그 중심에 있는 원소가 sp3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결합한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붕소를 봤더니 자기가 결합하는 전자가 뻗어 있는 방향이 몇 군데? 하나, 둘, 셋, 네 군데죠. 그래서 이때 붕소는 sp3 혼성 오비탈로 결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C2H6에서 탄소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군데 방향으로 전자들이 뻗어 있죠. 원자과 전자들이 뻗어 있기 때문에 SN 값이 4이고 sp3 혼성 오비탈로 결합한다라고 하고, 자, 이 혼성 오비탈에 관해서는요,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요까지만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죠. 학생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학생들이 이해를 하는데 10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은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주면은 10분에서 15분 또는 많이 걸리더라도 30분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서 들은 내용들 그 중에 이해되는 부분만 넘어가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뒤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뒤에서 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60쪽 아래쪽부터는 할로겐 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쪽 원소를 할로겐 원소라고 하고 17쪽 원소는 전자를 한 개 얻어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전자를 한 개 얻는 그 성질을 우리는 전자친화도라고 하죠. 그래서 17쪽 원소는 전자친화도가 굉장히 큰 원소이고 17쪽에서 배우는 원소들 FCr, Br, I까지의 원소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로 배우고 AT라고 하는 거 잘 안 배웁니다. 이건 아스타틴이라는데 실제로 자연계에서 존재하잖아요. AT라고 하는 아스타틴이라는 것은 동위원소의 종류가 많은데 저것들이 반감기가 약 8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시간만 지나면 AT가 100만 개가 있다가 반감기니까 절반만큼으로 줄어들죠. 50만 개. 또 8시간 지나면 50만 개에서 25만 개. 또 8시간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서 12만 5천 개. 이런 식으로 해서 8시간에서 계속 이렇게 100번만 지난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아스타틴은 우리가 검출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스타틴을 다루지 않고 일단 우리는 17종에서 FCl, Br, I에 대해서 다루죠. 주기율표상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같은 주기에 있는 왼쪽의 원소보다 핵의 양성자 수가 많고 핵의 양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전자를 자기 전자뿐만 아니라 남의 전자까지 끌어당겨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이 되기 쉽습니다. 할로겐 원소라도 남의 전자를 두 개를 끌어당길 수는 없어요. 왜? 하나 딱 끌어당기면 전자 껍질이 이미 꽉 차버리죠. 또 두 번째 전자 끌어당기면 바깥쪽에 전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너무 핵하고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가 움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기 쉽고 그것에 의해서 할로겐 원소의 대부분의 성질은 나타납니다. 자, 할로겐 원소는 대표적으로 자기만 존재할 때 반응하지 않는 용기에다가 할로겐 원소를 넣으면은 호돈수 물질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렇게 산소도 없고 수분도 없는 호돈수 물질 상태에서 F는 F2, Cl은 Cl2, Br은 Br2, I는 I2 이렇게 해서 표준 상태 1기압 25도씨 상태에서 할로겐 원소들은 각각이 이원자 분자 상태로 안정하게 존재합니다. F2하고 Cl2는요, 녹는점, 끓는점의 경량을 봤을 때 아직도 1기압 25도의 상태에서 기체죠. Br2는 끓는 점이 59도이기 때문에 25도씨에서 액체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요오드는 녹는 점이 114도니까 1기압 25도씨 상태인 표준 상태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필기하실 분들은 FCl 옆에다가 기체라고 적고 그 다음에 Br 옆에다가 액체 그리고 요오드 옆에다가
고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것은 표준 상태, 즉 1기압 25도의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호돈소 물질 상태에서의 상을 이야기합니다. 페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할로겐 원소의 녹는 점, 끓는 점의 경량을 보니까 알칼리 금속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알칼리 금속 원소를 딱 보면은 리튬부터 시작해서 소디움, 포타슘, 루비늄으로 가면 갈수록 녹는 점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낮아졌죠. 왜 낮아졌는가? 다시 한번 따져볼까요? 리튬부터 시작해서 루비늄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17쪽 원소가 아니고 1쪽 알칼리 금속 원소입니다. 자, 루비늄으로 가면 갈수록 주기가 크잖아요. 주기가 크면 클수록 핵과 원자과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죠. 멀어지니까 그 핵과 원자과 전자 간의 인력이 작고 금속 결합력이 작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금속 결합력이 작기 때문에 결국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17쪽 원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7쪽 원소, F도 이원자 분자 상태, 브롬도 이원자 분자 상태, 요두도 이원자 분자 상태, 물론 이 중간에 있는 염소도 이원자 분자 상태인데 여기서는 2주기의 F2 분자하고 4주기 브롬 분자 사이만 생각해 볼까요? 설명은 똑같아요. 자,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거리를 보는데 주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17쪽 원소 호돈소 물질 상태를 보면은 주기가 크면 클수록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요. 인력이 작죠. 이게 이 거리가 머니까 인력이 작고 인력이 작으니까 이 전자와 핵 간의 인력이 작기 때문에 전자 밀도가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생각하면은 오른쪽이 부분적인 음성, 왼쪽이 부분적인 양성. 만약에 이 전자 밀도가 핵하고의 인력이 작아서 왼쪽으로 확 치우쳤다 생각하면 왼쪽이 부분적인 음성, 오른쪽이 부분적인 양성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17쪽 원소는 이원자 분자의 상태로 존재하고 자기의 주기가 크면 클수록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서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극 현상이 커집니다. 편극 현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로 더 크게 나뉘어져요. 그리고 이 델타 마이너스와 상대편 델타 플러스 간의 인력이 커지겠죠. 주기가 작을 때는 전자밀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극 현상이 작기 때문에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자체가 작아서 이렇게 정적 인력이 작아요. 그래서 17쪽 원소나 알칼리 금속이나 이 처음 설명하는 출발은 비슷하다 그죠? 비슷한데 단지 알칼리 금속은 주기가 크면 클수록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이 거리가 멀어서 인력이 작으니까 금속 결합력이 작더라. 녹점이 낮더라. 끓는 점이 낮더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17쪽 원소도 똑같이 주기가 크면 클수록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긴 멀어져요.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인력이 작았더니 무슨 현상이 생기더라? 전자 밀도가 한 분자 내에서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치는 이 편극 현상이 커져서 델타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 자체가 커져가지고 이런 정전기적인 인력 자체가 크게 나타나고 따라서 분자 간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설명에서의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할로겐 원소의 일반적인 성질 반응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까요?